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를 말씀드리자면 거의 7주 정도를 준단 말이에요. 근데 다 써본 적이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안녕하세요, LA직D입니다. 퇴근 중입니다. 아름다운 퇴근. 브레이크 불빛들이 아주 그냥 새빨간 떡볶이처럼 보여요. 제가 얼마 전에 3,000명 자축 라이브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 라이브가 올라가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쓰셨던 채팅도 안 보이고 다시 봤을 때 뭔가 그 재미가 훅 떨어지더라고요. 시간 쪼개갖고 라이브를 좀 세팅하는 시간을 한번 잡아봐야겠어요. 또 알림 설정하신 분들한테는 뾰병 하고 뜰 거 아닙니까? 제가 이제 라이브 테스트 좀 할 때 좀 들어오셔서 짠짠한 이런 부금을 깔고 여러 가지 랜덤 얘기도 하면서 좀 이것저것 테스트 한번 해볼 테니까요. 한번 오셔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지 마시고 부드럽게 좀 피드백을 원합니다. 완전 감동이었어요. 라이브 켰는데 저는 정말 뭐 한 10분 오실까? 한 요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또 그 슈퍼챗 그 후원금도 날려주시고, 와. 최고! 좀 미국 회사 이야기 좀 많이 들려달라고 이제 몇몇 분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주로 이제 뭐 미국 회사 출퇴근 뭐 시간 뭐 일하는 뭐 양이 어떻게 되냐, 이렇게 회사 뭐 베네핏 펄크스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언리미티드 PTO죠. 오늘도 이제 오늘도 길이 밀려갖고 이렇게 또 굽이굽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구글님, 진짜. 일단 이제 휴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휴가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, 뭐 집에서 일하는 것도 뭐 플렉시블하게 해준다, 무제한 휴가도 있지 않느냐, 뭐 이런 질문도 해주시는데, 실질적으로 그 언리미트 PTO 회사 혹은 언리미트 뭐 워크 프롬 홈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. 이게 간판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 혹은 2주 전에 내가 집에서 일한다를 먼저 알리고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. 잘 생각해 보세요. 언리미티드 PTO인데 왜 내가 이거를 1, 2주 앞을 먼저 내다보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. 그냥 나 그냥 쉴래 이러고 쉬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이제 같이 팀으로 일하는 데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는 미리미리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매너 있게 해주는 게 좋긴 하지만, 근데 언리미티드 PTO잖아요, 그죠? 근데 이거를 1, 2주 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? 집에서 일하는 것도 언제든지 환영이다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, 그런 것도 심지어 허락을 받아야 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. 이게 그렇게 달콤하지가 않아요.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를 말씀드리자면 거의 7주 정도를 준단 말이에요. 근데 다 써본 적이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나의 퍼포먼스 레벨이 있어요. 그 레벨이 1년을 나눠서 봤을 때 그 목표치에 다다라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. 쉽게 말하자면 1년 중에 한 80% 정도가, 그러니까 제가 프로젝트에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성과와 좋은 피드백을 거두면서요. 100%를 12개월로 나눠봤을 때요, 거의 뭐 8점 몇 프로 되는 거 아닙니까? 한 달에? 그러면은 7주를 쉰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반올림해서 2개월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 2개월이라고 하면은 벌써 17점 몇이 빠지는 거죠. 17 몇 프로가. 그러면 남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죠? 한 80 몇 프로밖에 안 되죠. 한 83, 84 뭐 이렇게 될까요? 지금 퇴근길이라서 수학이 안 됩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자,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, 제가 그렇게 만약에 휴가를 다 쓰게 되면 80 몇 프로인데 거기에 공휴일이 껴 있잖아요. 공휴일도 1년에서 쉬는 날에 속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 10개월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은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.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프로젝트를 10개월 동안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당연히 없겠죠.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계속 가능한 일을 하려면은 그냥 10개월짜리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3개월짜리 하다가 6개월짜리 하거나 뭐 혹은 되게 짧게는 2주짜리 하거나, 그러고 나면은 한 1, 2일
그렇게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트랜지션이 약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쩔 때는 길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, 짧게는 뭐 바로 될 때도 있지만 3, 4일 정도가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페이스에 비교를 해보자면 적어도 프로젝트가 3번 이상은 바뀌어요, 1년에. 그렇게 되면은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한 번씩 트랜지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한 3, 4일씩 치고, 그러면 거기서 한 20 며칠이 또 빠집니다. 자, 그럼 20 며칠이 빠지면은 그게 거의 3주란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제가 7주짜리 PTO를 다 쓰고 3주짜리를 다 쓰면은 10주가 비죠. 그러면 10주가 2개월이 넘습니다. 그러면 잘 계산해 보면은 나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80%가 채 안 될 수가 있다는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, 확률이. 그래서 내가 휴가를 쓰고 싶을 때 휴가를 딱 쓰게 되면은 휴가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. 더군다나 에이전시 같은 회사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그 경쟁도 치열하고 나만의 이득을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,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요.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80% 넘기가. 나 그냥 쉬어버릴래 하고 딱 쉬면은 막진 않아요. 막진 않아. 왜? 너 퍼포먼스 레벨은 네가 알아서 테이크 케어 해라, 이렇게 되는 거죠. 감당할 수 있겠냐? 정작 나한테 이 밥그릇의 사이즈는 조그만 걸 주고서 너가 퍼먹고 싶을 만큼 퍼먹어. 근데 밥통이 한 300m 앞에 있는 거야. 야, 요런 느낌. 그러면 내 휴가 계획을, 내 프로젝트를 앞을 내다봐야 돼요.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5월까지 빡빡하게 지금 꽉 차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상당히 눈치 싸움이죠. 정말 타이밍 싸움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22박 23일 한번 썼어요. 원기옥 한번 썼죠. 아니, 그게 원기옥이 아니에요. 내가 쓸 수 있는 휴가가 남아있는 거고, 남아있는 건데 내가 못 쓰고 있었다는 거죠.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제 프로젝트가 없을 때 벤치에 앉는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냥 I'm on bench 이래요. 나 그냥 벤치에 앉아있다. 한마디로 후보 선수가 됐다,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벤치에 앉아있는 나의 기간까지도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. 만약에 내가 휴가를 쓰고 싶어요. 벤치에 앉았는데, 근데 2주짜리 휴가를 써야 되는데 다음 주에 뭔가 프로젝트가 새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.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, 그거를. 근데 내가 그걸 못 받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거나 혹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벤치에 앉는 어떤 기간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어떤 그 나의 공식, 어떤 자아를 잃지 않고 이게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. 막 정말 타이트하게 야 너 휴가 못 가 막 이런 건 아니지만, 정말 휴가를 그렇게 써서 갈 거면은 나는 이번 퍼포먼스 레벨을 어디로 잡는가, 이게 중요합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진짜 자기 하기 나름인 게, 정말 그 자기 관리, 약간 그 자기 시간 관리와 타이밍을 잘하면서 회사 생활도 해야 회사 안에서 좀 약간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퍼포먼스도 레벨이 낮으면은 낮은 대로 그게 또 삼진 아웃 같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갖고 그게 위험적인 어떤 레벨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연봉이 아예 안 오르고 보너스도 아예 없을 때가 있고요. 제가 봤던 해프닝 중에 하나가, 어떤 애가 회사에 들어왔어요. 들어왔는데 3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못 찾을 때도 있어요. 대박이죠. 그러면은 3개월 동안 퍼포먼스 레벨은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요. 그럼 벌써 계산 나오죠. 자, 3개월 동안 일을 안 했어요. 딱 계산이 오시죠. 그러면은 나는 절대 80%를 못 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냥 한 달 10%로 봤을 때 벌써 70%고, 거기서 뭐 여기저기 이제 뭐 개인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거기서 PTO 쓰고 뭐 이러면은 그냥 뭐 50, 60%는 금방이죠. 이게
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제 제가 디자이너라는 어떤 직업군 안에서 느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좀 또 이제 잘 알아주세요. 옷을 갈아입고 어딜 갔냐고요? 출근 중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방학 있었을 때가 좋았다니까요.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너무 신경 쓰이는 게 많습니다. 이번 주 출근 많이 하네요. 걱정의 무게는 좀 직장인이 되고 나서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이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어떤 그 삶의 무게라는 게 느껴지나 봅니다. 야, 오늘 날씨 너무 좋다. 저보다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절대 나를 보여주지 않으니까요.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. 정말 여러 가지로 행복한 요소, 기뻐할 요소들이 없어도 그거를 즐겨야지 살아남는 것 같아요. 어제 해야 될 일이 생겨갖고요. 그거를 빨리 해결하고 딱 자려고 눕는 순간에 내가 아까 차에서 얘기했던 걸 마무리했던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, 찍어야 될까?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들었어요. 잠들었다기보다는 쓰러진 거죠. 예. 거의 뭐 방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쓰러졌습니다. 이 이야기가 이제 상황에 맞는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항상 자기 자신을 좀 디펜하면서 체력 이런 거, 멘탈 이런 거를 다 관리를 잘 해주시면서 일단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직한 어떤 그런 목표지 않나 싶어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. Let's be positive, laugh and forever. 이 헬 트래픽에 가만히 서 있으면